삼양식품입니다. 장중에 요거 분석을 하려다가 이거 분석을 못했는데요. 자, 지금 어저께도 요런 쪽의 종목들을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드렸고,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도 얘기를 드렸었고, 자, 요 시즌쯤 들어온다 그러면 실적 가지고 장난질들 엄청나게 많이 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 이미 그런 장난질을 여러 번에 걸쳐서 쳤던 종목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 AP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결국에 이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집어를 개 못 주는 장난질이에요. 이거 자, 이 APR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게 이렇게 굉장히 실적이 좋게 성장을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 들어왔었죠.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다음에 이게 지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 좋은 건 다 아는데 주가 기반영이다 이겁니다. 주가 다 올랐다 기반영이다 그러고 패죠. 그 다음에 또 그러고 패고는 다시 사가지고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오자 또 마찬가지 주가 기반영론을 내세우면서 또 패대기 치고 똑같은 저점 자리에서 다시 또 사가지고 또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패고, 이거 지금 마냥 반복을 하고 있죠. 이 과정을 얘보다 1년 더 앞서서 진행했던 종목이 바로 이 삼양식품입니다. 자, 1년 앞서서 앞서서 먼저 진행했던 종목이 바로 이 삼양식품이에요. 이거 저 앞에서 나올 때부터 해서 이 삼양식품이 여기서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내려간 이유? 농심이 내렸어요. 농심이 내려서 한마디로 업종이 안 좋다 이거야. 업종이 안 좋다. 업종이 안 좋다. 업종 안 좋은 거하고 그건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업종 안 좋은 거하고 이 회사는 계속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놈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라면 회사가 다 안 된다고 쳐. 라면 회사가 또 안 된다 그래봐야 얼마나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뭐 가지고 바이오 기업체로 막 적자 나가지고서 뭐 회사 망하죠. 그 정도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니까 음식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기 안 좋다고 그래서 밥 안 먹고 살아? 경기 안 좋다고 그래서 전기 안 쓰고 촛불 켜고 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경기 음식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성장주로 오링되는 구간에서는 방어주들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눈 빨개져가지고 지금 사는 게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이런 고성장주들 아닙니까? 이런 거 살다 보니까 이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에 들어가는 음식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실적이 돋보이는 부분도 아니니까, 지금 같은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때 또 이거죠. 지금 종목도 그러잖아요. 지수는 지금 계속 올라 들어갔는데 오늘도 결국 코스피 다시 올라서 또 0.57% 플러스가 났습니다. 10년 4일 연속 상승이죠. 근데 저 아래 들어가서 지금 ADR 보시라고. 코스피 상승 종목 200개고요. 하락 종목이 686개입니다. 지수는 0.57 플러스인데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건 이 고성장 대형주만 들이다 당기고 나머지 이런 애들을 그냥 다 까는 거야. 그거 까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때려싸고 끝나는 거라니까요. 지금 현재 장세가 그렇게 돌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던 거 아닙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 못 가죠. 중소형주 못 가죠. 대형주만 드립 달리고 그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까가지고 누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이슈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것도 보자 이거야. 그래서 이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지들 마음대로 숫자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장난을 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실적 시즌 직전에요. 예를 들면 실적 나오기 전에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 현재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자, 컨센서스로는 4분기 실적에 지금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1,490억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리포트에서는 지금 이거 컨센서스를 어떻게 잡고 있냐라고 하면, 자, 오늘 나온 리포트에서는 이거 컨센서스를 실적 시즌 들어가면 이런 집 무지막지하게 자주 나온다라고 얘기 들었죠. 그래서 제가 실적 시즌에만 들어가면 실적 사기, 전망 사기, 수급 사기 합계 3위일체 개사극이 마구 펼쳐지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는 거 비용 압박에도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이러고 지금 특징주하고 이러고 써놨습니다. LS 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뭐라고 잡아놨냐? 매출 6,400억에 영업이익 1,364억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럼 매우 하회네, 실적 하회네. 자, 1,493억에서 지금 130억 정도 되죠? 130억, 약 10% 정도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지만 높아진 기대치에 대한 단기 조정 압력이 있다의 소리라고 잡아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산으로 다른 거 팔아치워버리고 이런 형태의 기관들이나 다 똑같은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수가 이렇게 달려 들어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제한됐다면 딴 걸 팔아서라도 사야 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수익률이 제대로 표시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게 골라서 사는 요런 것만 시장에 외국인 기관들의 이 매수세라는 게 이렇게 액티브 매수를 가죠. 요 종목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어 사는 이런 형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큰 금액은 패시브예요. 패시브. 자동으로 사는 금액. 자, 지수가 올라 들어가면 올라 들어가는 것만큼 자동으로 사는 그 금액이 액티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 같은 거 시가총액 1위, 2위 이런 종목들이 달릴 때는 일단 딴 거를 다 때려 팔아서라도 일단 사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쪽에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뭔 대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까는데 여기인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시로 장난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혹은 반대로 예를 들면 그 전에 이거와 정반대 케이스들도 있었죠. 뭐 YG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 실적이 원래 전망치는 100억이었다라고 쳐요. 예, 전망치는 100억이었던 전망치를 이거를 실적 발표 직전에 80억으로 전망치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80억으로 내려버려. 그리고 이제 실제 실적이 90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제시가 됐던 전망치에서는 10%가 모자라죠. 근데 새로 내놓은 전망치에 된다면 10%가 올라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는 어닝 쇼크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이런 사기들이 나와요. 이런 사기들이 매 실적 시즌마다 100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만 되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실적 사기, 수급 사기, 전망 사기, 합계, 삼위일체 개사기. 이런 식으로 지들 마음대로 바꿔. 그걸 실적 시즌 직전에 가서 그렇게 바꾸고 같으면 일찌감치 제시를 그렇게 가지고 컨센서스를 바꿔놓든지 레포트도 일찌감치 내놓든지 그 왜 직전에 가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바꿔놓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패고 이 난리를 치냐고.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 이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는요 또 좋다 그랬어요. 이게 며칠이나 되냐고 좋다 그랬던 게. 수익성 개선 기대 그러고 이렇게 좋다 그랬던 게 바로 어제 같은 경우도 이래가지고 조정은 매수기라 그러고 수익성 개선 기대라 그러고 바로 그 전에 작년 말 같은 때 가던데 보면 막 좋다고 막 난리치고 뭐 이랬었지 않습니까? 조정 기회라 그러고 180만 원 유지한다 그러고 줍줍 리포트 이런 것도 내놓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실적 우려라고? 네? 뭐죠? 내가 사면 기대해. 네가 사면 우려.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삼양식품 가지고는 지금 시장에 이걸 따라 맞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만 그래 아니라 음식료에 다 들어가서 보시죠. 음식료에 좀 덩치 큰 종목들 보게 된다면 제일제당 신저가 지수 4,500시대의 제일제당은 신저가예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코스피 4,500시대인데 음식료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햇반, 비비고의 CJ 제일제당은 신저가예요. 음식료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농심 이러고 있고요. 오뚜기, 대상, 오뚜기 신저가고요. 대상 그냥 다 이러고 자빠졌죠? 술은 좀 나을까요? 하이트질러 신저가 그냥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이 나쁘다 이거야. APR 패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업종이 안 좋다고 그냥 까버리는 거고요. 거기다 대고 핑계는 이제 베타콤플리라고 우기는 거죠. 왜 업종이 나빠도 그 회사는 계속 올라 들어가는데 그전엔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흐름이 실적 시즌 들어가면 굉장히 심해지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같은 거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따라서 개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음식료 쪽으로 지금 들어갈 만한 구조가 아니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손을 대시면 안 되고 요거 언제 하시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올라들 같은 경우 어쩌면 내일이 될 수도 있죠. 내일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사전에
저런 APR 같은 종목이나 이런 게 그냥 사전에 주가 저렇게 왕창 당겨놓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거 실적 발표 전에 주가 이렇게 당겨놓고 실적 발표가 나오자 주가 기반영 그러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개패대기 쳐가지고 작사를 내버렸죠. 그전에도 실적 기대 그러고 쫙 끌어올린 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개패대기 쳐버리면서 이렇게 베타 컴플리 이미 주가에 기반영됐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깨트렸다는 놈들이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에는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미 삼성전자도 예전에 이런 흐름들 수없이 나왔었죠. 기대 이러고서는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깨트려서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처럼 눌려들은 단기적으로 눌려 들어가는 거 중간중간 사이에 올라오던 와중에도 이렇게 올라다가 단발로 이렇게 단발성으로 빡 하고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요런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혹은 요런 식의 큰 폭으로 지금 지수가 다시 굉장히 올라 들어갔으니까 앞서와 같은 요런 형태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조정을 받아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리는데 이쪽은 내리는데 대신에 현대차가 미치고 LG엔솔이 파티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 들어온다라면 이건 해당 사항은 없고요. 삼성전자도 내리고 한화에어로도 내리고 현대중공업도 내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내리고 요런 형태로 가서 기존에 올라갔던 주도주군들이 대부분이 조정을 받는 구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왜? 실적 자체가 그래서 나빠져서 얼마나 나빠졌는데 그래서 나빠져서 얼마나 나빠졌는데 얼마나 나빠질 것 같은데 뭐가 나빠지는 거야 이게? 그럼 지금 신저가 들어가고 있는 제일제당 같은 경우 볼까요? 제일제당 실적이 나빠지고 지금 도대체 얼마나 나빠지길래 신저가를 가고 있냐고 보이십니까? 아니 실적이 얼마나 나빠지길래 신저가를 들어가냐고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7배 5배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그냥 수급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멀쩡한 상태에서 그냥 한마디로 앞서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농심이 내려서 하락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삼양식품이 나쁜 게 아니고 수급이 나쁜 거죠. 삼양식품이 나쁜 게 아니고 수급이 나쁜 겁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공매도 형태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대놓고 공매도로 깔아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들어간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일단 이렇게 추세 저점까지는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살짝 더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살짝 더 깔고 내려오는 흐름 항상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공매도 두들겨 펼 때 대놓고 두들겨 펴놓고는 조금 더 까는 흐름들 거의 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요런 케이스에 이제 돌아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이 정도 들어오면 가격 조정 쪽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역N자로 내려 들어가서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쪽에서도 사실은 조금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충분해요. 삼양식품 무슨 상한가 이러고 들어갈 종목이 아니니까요. 는 이러고 들어갈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사실 뭐 시장에서 지금 거의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시가총액 제 지수 올라들어가는 쪽에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흐름 쪽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그냥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이제 저가에서 치고 돌아 나올 때 그때 다시 사 들어가는 걸로 예상한 지선입니다. 50% 라인 100만 108만 원 선이에요. 108만 원 선, 요 정도 라인으로 잡고 보시고,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조건, 즉 앞에 놈들이 성장주들이 자빠져서 다 자빠지고 방어주 쪽으로 수급이 되돌아 들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노려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된다라고 하면 우선 일단 삼양식품부터 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중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실적 시즌 들어가면 자 이번은 결산 실적이기 때문에요. 지난 3분기, 2분기, 3분기 실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혼란이 나오게 됩니다. 사기극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지게 되죠. 결산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반기 2분기고요. 8월달 같은 케이스 난장판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잘 모르겠다 싶은 경우에는 일단 액션부터 취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게 중요한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리죠. 그런 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오르고 들어가셔가지고 오르고 들어오시면 전문가가 24분이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전문가도 잘 모르는 종목들이 있죠. 왜 저도 모르는 종목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 개장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어도 저도 잘 모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왜 뉴스 될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럼 먼저 생전 가봐야 뉴스 될 일도 없고 시가총액도 없고 재료도 안 나오고 이런 거 한 10년 동안 안 쳐다보고 있으면 그 전에 잠깐 봤더라도 머릿속에서 완전 사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웬만한 이런 등치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목 분석에서도 일단 다 나가요. 다 나가기 때문에 이게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에서 이제 이렇게 까지는 동안, 이렇게 빼먹는 동안에는 다른 쪽에서 만회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르고에서 다 찾아드리고 있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르고의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